부처님 열반제일인 오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여정도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시골 학교에 나무를 심으며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발언했습니다. 세계적인 티베트 명상 수행자 아남투텐 림포체가 4년 만에 방한해 서울과 제주에 이어 부산 홍법사에서 대중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법구와 범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며 우리 사회 성평등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 중 숨진 박영석 대장을 기리는 동상건립이 모교, 동국대 불자 동문들의 원력으로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당권 레이스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각 주자들의 종교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멸에 든 열반제일인 오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여정도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열반을 선포한 바이샬리를 떠나며 바루를 띄워보낸 부처님처럼 순례단은 시골 학교에 나무를 심으며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발언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로 향하는 길 위에 섰습니다. 초전법륜지와 성도지를 거쳐 불교가 세계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근거지 왕사성과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나온 차별 없는 땅 바이샬리를 지나온 순례단. 부처님이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는 자귀이 법귀, 자등명 법등명을 설한 뒤 3개월여를 걸었던 이른바 열반의 길 위에서 그간의 행성과는 다른 감정, 비탄을 느낍니다. 우리 곁에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은 건강에 약이 새끼나 이염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부처님이 만약에 나를 색으로 보려고는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듯이 부처님이 2667년 전에 일반 열반에 드셨지만 그러나 화신으로 하셔서 지금은 법신으로 같이 걷고 있고 쿠시나가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부처님과 우리 순례 대중이 저는 같이 한다고 봅니다.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바이샬리를 떠나며 눈물로 따라오는 리차비족에 대한 석별의 아쉬움으로 바루를 띄워보냈다고 전해지는 케샤리아 대탑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무슬림의 침공에 성지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한동안 야산처럼 흙과 모래에 파묻혀 있었지만 90년대 후반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이뤄지면서 조금씩 그 위용을 되찾고 있습니다. 출가 열반제일 정진주간 하루 평균 25km를 걷는 순례길 위에서 목도한 케샤리아 대탑은 막연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가졌던 부처님의 한계와 고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진주간을 맡는 순례단에겐 수행의 완성으로서 부처님의 열반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게 했습니다. 비명 있잖아요. 허둥지둥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각자도 내 생명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좀 엄중하게, 무섭게 좀 받아들이고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43일 대장정에 반환점을 돈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인도 현지의 주민들과 더욱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면 마스크 해제가 이뤄진 만큼 행선 중 일부 구간 마스크를 벗고 미소로 주민들의 환대에 답하며 사부대중의 차별 없는 정진을 강조해 선두조를 매번 달리해 행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사회와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하겠다는 결사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보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쿠시나가르로 향하는 순례길 위에서 하루 묵은 한 학교. 순례단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작은 묘목을 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머지않아 순례단은 떠나더라도 발길 닿은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며 보리수 나무 묘목과 망고나무를 심었습니다. 부처님이 망고나무를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인도에 와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웠던 게 애들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학교인데 학교라기보다 세교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많이 자라서 또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애들 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또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혹시 인연이 닿아서 올 일 있으면 한번 좋은 인연으로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띄어보낸 바루처럼 작은 나무를 심어 희망을 남긴 상월결사 순례단은 결사의 공덕이 인도에 널리 퍼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인도 케사리아 대탑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세계적인 티베트 명상 수행자인 아남투텐 림포체가 4년 만에 방한해 서울과 제주에 이어 부산 홍법사에서 대중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남투텐 림포체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이롭게 하겠다는 수련의 동기를 끌어올리면 지혜가 늘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티베트 명상 수행자인 아남투텐 림포체가 부산 홍법사를 찾았습니다. 홍법사 대광명전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아남투텐 림포체의 지도에 따라 명상에 잠깁니다. 아남투텐 림포체는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하겠다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끌어올리면 수행이 끝난 뒤 지혜가 늘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외부적 안과의 환경은 이미 완벽합니다. 여기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이 사찰에서 우리가 여기서 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미 외부의 안거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안거는 어떠한가? 내가 수행과 동기화만 돼 있다면 지금 집중과 알아차림과 명상이라는 이것과 동기화만 돼 있다면 역시 내 안에 안거도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중수련회에는 12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명상 수행에 대한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다양성을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불자들의 신행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강연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굉장히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존의 신행은 기도와 법회 중심이라면 명상이라거나 혹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행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가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중수련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첸, 쬐수행 등 풍성한 가르침이 불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기쁨과 평정심으로 자신을 이끌어주고 따뜻한 가슴을 키워나가는 집중과 알아차림을 불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남투텐 림포체의 방한 수련은 홍법사에 이어 3월 7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고운사에서도 진행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법고와 범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며 우리 사회 성평등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지난 주말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해 성평등 연대 뜻이 담긴 보라색 리본을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에게 묶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과 여성 해방을 염원하는 스님의 법고 시험과 법고치기, 목탁치기 등의 체험 행사를 통해 남녀 차별과 카스트 제도가 공고했던 인도에서 여성 출가를 허용하는 등 성평등에 앞장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렸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현중 스님 7대 회장 취임 후 첫 임원 워크숍을 열어 화합을 다지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1박 2일간 열린 워크숍에서 회장 현중 스님은 태고종 비구니 승단의 역사를 되찾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연간 사업 체계화와 자비 나눔 활동 확대 등에 적극 나서자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비구니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는 비구니회밖에 없으니까 이 비구니회를 더욱 돈독하게 해놓겠다. 두 번째는 비구니의 역사를 찾아서 바로 잡겠다. 세 번째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겠다. 4년 동안. 여기 모이신 스님들 어깨에 짊어진 짐이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날로 일취월장하는 비구니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워크숍에는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임원진 30여 명이 참가해 불교 박람회 동참, 부처님 오신 날 군부대 위문, 간호사관학교와의 업무 협약, 환경연대 단체 등록 등을 안건으로 토론회장을 펼쳤습니다. 또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와의 캔들 만들기, 소금 만다라 체험, 명상, 차담 등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했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 중 숨진 박영석 대장을 기리는 동상건립이 모교 동국대 불자동문들의 원력으로 추진됩니다. 박 대장의 뜻을 이어 안나푸르나 설산학교들을 10년 넘게 후원해온 동국대 선후배 불자 모임이 네팔 현지를 찾아 동상 조성 등 본격적인 추모 사업을 모색했습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눈 덮인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낸 아침, 해발 2000m 언덕 캠프에서 동국대생들이 박영석 등반 대장의 20년 지기 셰르파와 마주했습니다. 박 대장이 13년째 잠들어 있는 설산 기슭을 걸어서 올라온 동문 후배들이 추모의 마음을 모읍니다. अझै छ किनभने हामी मास्टर भने अझै फिल्डमा छ कोरियामा छोगी जस्तो र त्यो स्टोरी मरेको छ भने अहिले हामीले उयो छैन अहिलेसम्म. 박영석 대장님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अब केही आउँदैन अब त्यस्तो मन उसको केही चिनु भेटिहाल्यो भने अब साच्चीकै मान्छे रहेनछ भने हामी अलि चित्त बुझ्थ्यो होला अब गर्नु त के हामीले त के गर्न आउँछ र हामी नेपाली होइन हामीले नि गर्नु त के आउँछ अब हाम्रो बुद्धिस्ट सिस्टममा हो भने उहाँलाई पूजा जुजा गर्ने बत्ती बाल्दिने अरू त के छ र लानु त अब कोरियामा के 이 젊은 불자들의 네팔행은 안나푸르나 설산 학교들을 10년 넘게 소리 없이 지원해온 동문 선배 이황 대표와의 의기투합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후배 박영석의 숨결이 인재양성으로 되살아나길 소원해온 이황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자 곧장 안나푸르나로 달려왔습니다. 안나푸르나에 있는 그 애들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박영석의 그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석 등반대의 산행 음식물까지 도맡았던 상계 셰르파는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고인의 후배들이 끓여준 한국 라면 선물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들은 산 아래 도시 포카라의 국제산악박물관으로 이동해 박영석 전시관 앞에서 간소한 추모 의식으로 동상 건립을 발언했습니다. 도전과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도 박영석 선배님은 잊지 않으셨지요. 박영석 선배님이 실천하시고 증명해 주셨던 정신과 끝없는 도전은 동국대학교 후배들에게, 동문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박영석 선배님과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훌륭한 결과들을 내는 동국대학교 동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박영석 동상은 포카라 국제산악박물관 마당을 필두로 안나푸르나 계곡마을, 서울 동국대 교정 등 세 군데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에 빛나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이 담긴 장학금으로 학업을 잇고 있는 네팔 학생들도 추모식에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नेपालको लागि राम्रो कुरा गर्न सकौँ हामी जस्तै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जुन गरिब ठाउँहरूमा छन् देशहरूमा छन् हाम्रो ठाउँमा छन् तिनीहरूलाई जागरुकता गरेर हाम्रो नेपाललाई नि के गर्न सक्नुपर्छ र के गर्न सकिन्छ भनेर देखाउन सकौँ बाटो देखाउन सकौँ मिस्टर लिवाङ र खिमसरले जस्तै नै अरू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धेरै नै सहयोग गर्न सकौँ यही नै छ. 때마쳐 안나푸르나에서는 한국 산악인 4명이 박영석 대장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9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동국대 산악부 출신의 세계적 탐험가를 기리고 도전 정신을 후학들에게 전하는 일에 모교 선후배 불자들이 종교를 넘어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충남 서북부 내포 지역 조계종 대표 사찰 보원사와 간월암, 대천사가 연합해 설립한 내포불교대학이 제2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산 보원사에선 35명의 신입생이 입학식을 갖고 디지털 불교대학 신도 전문교육과정 수강법과 온라인 줌 화상수업 참여법 등을 배우며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이 정도의 규모의 절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불교대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아마 듭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못지않게 지금 저희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다가 지금 못 오시는 분들, 심지어는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함께하는 느낌의 그 흐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포불교대학은 수강생들이 종단 디지털 불교대학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뒤 매주 수요일 저녁 90분간 비대면 줌을 통해 내포불교대학 교수진의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한편 숭산 스님의 원력을 계승해 미래세대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홍대 선원주지 준한 스님과 신도들이 서산 보원사를 성지순례차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과 조계종 국제전법단장을 겸하고 있는 내포불교대학장 정범 스님과 대중들은 홍대 선원의 전법 원력에 힘을 보태는 후원금 약정식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7구자 추가 약정이 이뤄져 약정금은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 군산 성흥사가 군산교도소와 중앙동 쪽방촌, 장애시설 등에 꿈과 희망을 담아 컵라면 250박스를 전했습니다. 성흥사는 회주 송월스님과 김승수 신도회장, 거사회 정동기 회장, 신도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교도소 이남구 소장에게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컵라면 11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25년째 군산교도소와 인연을 맺고 매달 2차례 재소자 교화에 앞장서온 송월 스님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교정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데 우리가 서로 빛이 좀 되어주고 옥탑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가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성흥사는 무료급식 봉사 등을 비롯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소아암 환우 돕기, 자비의 연탄 나눔 등을 통해 전법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의 야권 내 갈등까지 겹치며 정치권이 술렁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당권 레이스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으로 일컬어지는 종교와 정치 간 관계 속에서 이들 주자들의 종교관을 살펴봅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차기 당권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던 올해 초 유력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종교 편향 논란과 맞닥뜨렸습니다. 지난해 한 기독교 행사장에서 기독 정치인을 양성해 기독 정신을 실현하자라는 발언으로 종교 분리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종교 편향 행위로 비춰지자 봉은사와 구인사를 방문하고 사과문을 내는 등 불교계 소통 행보를 늘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개인적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서 거꾸로 제 개인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역차별하냐는 비판을 받았을 만큼 저는 그런 점에서는 공직 수행에서는 전혀 편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교안 후보는 특정 종교에 치우쳤다는 시선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과거 국무총리 재임 시절 불교계 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도 합장을 거부해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스님들에게 명절 선물로 육포를 보낸 일은 우발적인 실수여도 큰 신뢰로 남았습니다. 이후 황 후보는 상월 선언을 찾고 합장을 하는 등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고 큰 결사 존경드리고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승스님 건강하세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불교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인 아버지를 둔 천하람 후보는 아직까지 종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종교적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태구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정이셨던 지어 스님과도 잘 교류하고 맛있는 차도 많이 얻어 마시고 있고, 또 송광사에도 우리 방장이신 자공 스님이나 또 주지신 현봉 스님과도 잘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공식적인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었던 외가가 사찰을 짓는 창건불사에 부시했습니다.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거의 전 재산을 해운대 폭포사에다가 시주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지장 제일 때마다 이제 폭포사에 가십니다.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지금 종교인이 지녀야 할 종교관은 무엇일까?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 편에 치우친 편파적인 또는 극단적인 어떤 종교 혐오 현상을 보이는 거는, 타종교에 대한 종교 혐오 현상을 보이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닌 거죠.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와 관계를 맺고 발길도 잦아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치인의 언행이 때로는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 새삼 불가근 불가원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다음 달 15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불교계 주도의 생명살림 축제를 앞두고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선언수자회 화합통일위원회 등은 다음 달 15일 대구 서문진 야외공연장에서 지구가족 생명살림 축제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체심을 바탕으로 생태방생과 명상, 기도의 법석이 될 이번 축제 원만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네, 지구가족 생명살림 축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에 토대해서 이렇게 생명 살림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 살림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고, 발대식에는 전국선언수자회 의장 성산 스님을 비롯한 수자회 스님들과 경북대 임승택 교수, 원광대 최행식 교수 등 4부대중이 참석해 축제 성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